안녕하세요. 주단발의 쉬운 중국어 중급 고급 문법 제2강의 러 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러의 쓰임이 너무 헷갈리시죠? 러의 용법 기능은 중국에서조차도 100%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중국어를 배우면서 사용할 수 있는 러의 범위, 예를 들면 HSK 시험이나 중국어 회화를 하는 그 안에서 제가 러 용법을 정의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보듯이 러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러 1, 러 2, 러 3을 정한 건 아니고요. 중국어 문법에서 중국인이 러 1을 동태조사라고 하자, 러 2를 어기조사라고 하자, 러 3은 단어 역할이나 혹은 기타 역할로 이렇게 나누자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진 거거든요. 순서대로 러 1, 러 2, 러 3을 배우면 좋겠지만 러 1, 동태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러 2, 어기조사를 먼저 배워야 돼요. 어기조사 러 2를 배우고 난 뒤에 러 1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러 2는 어기조사의 한 종류예요. 그럼 어기조사가 뭘까요? 어기조사는 문장 맨 뒤에 사용해서 그 문장에 의미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기조사 러 2가 문장 맨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어기조사 러 2는 문장 맨 뒤에 사용해서 첫 번째 과거를 나타내는 뜻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상황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즉 이전과 다른 상황이 되었어 라고 알려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과거의 기능을 알아볼게요. 예문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어기조사 러 2를 문장 맨 뒤에 넣어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我买书了. 나는 책을 샀었어 라고 과거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我买了. 나 샀었어. 똑같죠? 이렇게 문장 맨 뒤에 쓰여서 과거를 나타냅니다.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她漂亮. 그녀는 예쁘다. 이 문장을 제가 과거의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她漂亮了. 그녀는 예뻤었어.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나요? 이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여기에서는 색을 샀었어 할 때 이 마이가 동사예요. 동사가 들어간 문장에서 문장 맨 뒤에 어기조사 러 2를 두게 되면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동사죠? 그러니까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요. 하지만 그녀는 예쁘다라는 이 친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과거를 나타낼 때 문장 맨 뒤에 어기조사 러 2를 쓰지 않아요. 형용사가 들어간 문장에서 과거를 나타낼 때는 어기조사 러 2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면 어떻게 과거를 표현하느냐? 她以前很漂亮. 그녀는 이전에 예뻤었어. 무엇을 넣었어요? 맞아요. 以前, 이전이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이 시간사를 사용해서 이 뒤에 있는 漂亮이 과거에 예뻤었어 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기조사 러 2는 과거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가 들어간 문장에서 맨 뒤에 사용될 때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용사가 들어간 문장이 과거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러 2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사를 형용사랑 함께 써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역할은 변화를 통한 새로운 상황이 되었음. 지금은 이전과 다른 상황이 되었어 라는 말이에요. 그 종류가 5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먼저 형용사 다음에 어기조사 러 2를 사용해서 새로운 상황이 되었어 라고 알리는 게 있어요. 앞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과거의 의미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전과 다른 상황이 되었어 라고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王老师现在漂亮了. 왕 선생님은 지금 예뻐졌어. 이전에 예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변해서 예뻐진 상황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볼게요. 天冷了. 날이 추워졌어. 과거의 의미로서 날이 추워졌었어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춥지 않았는데 날이 추워졌네? 이전과 다르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볼게요. 他的病好了. 이 친구가 좀 병에 걸렸나 봐요. 그런데 그의 병이 좋아졌어. 다 나았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상황이 되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상황.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수량사 다음에 어기조사 러 2를 쓰는 거예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他都30多岁了. 여기서는 또가 이미라는 뜻입니다. 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我们都是学生. 우리 모두 학생입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부사로서 이미라는 뜻도 있어요.
그는 이미 30살이 넘었어. 그 친구 어리지 않아. 그는 이미 30살이 넘었어. 이전과 달라. 이런 의미를 강조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볼게요. 已经10点半了. 이미 10시 반이 되었어.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구조예요.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명사 다음에 러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이 또는 이미라는 뜻이 있다고요. 都中学生了还这么不懂事. 이미 중학생이 되었잖아. 너 이제 초등학생 아니야. 너 이미 중학생이 되었어. 아직도 이렇게 철이 없으면 어떡하니? 이런 표현이에요. 네 번째 살펴볼게요. 네 번째는 동사 다음에 러이를 써서 지금의 상황은 이전과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는 경우예요. 예문 볼게요. 我现在是大学生了. 나 지금 대학생이야. 나 고등학생 아니야. 시라는 동사 다음에 문장 맨 뒤에 러를 두어서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 볼게요. 我没有钱了. 나 돈이 없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이 없다, 내가 돈을 가진 게 없다라고 표현할 때는 我没有钱 하면은 나 돈이 없어 라고 되지만 이 没有 다음에 러를 붙이게 되면은 좀 전에 돈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졌네? 이전과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자체는 상대방도 제가 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제가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랑 나랑 같이 옷을 사러 가기로 했어요. 서로 각각 돈을 가지고 왔어요. 돈도 보여주고.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옷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我没有钱了. 좀 전에 있었잖아 돈. 근데 없어졌어.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세 번째 볼게요. 타 쿨러. 이거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뜻은 타 쿨러 해서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거죠. 예를 들면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놀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너가 놀리니까 쟤 울었어.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서 쟤 울어버렸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 어기조사 러이의 과거의 의미라는 거죠. 그녀는 울었습니다 라는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장의 앞뒤 맥락을 봤을 때 타 쿨러 이 표현이 1번의 뜻인지 2번의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볼게요. 我想吃饭了. 나 밥 먹고 싶어졌어. 좀 전에는 안 먹고 싶었는데 밥이 먹고 싶어졌어. 이전과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러를 쓰지 않았다면은 我想吃饭 나는 밥이 먹고 싶습니다 라고 끝나겠죠? 근데 문장 맨 뒤에 어기조사 러이를 더하게 되면은 이전과 다른 상황으로서 좀 전에는 안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먹고 싶어졌어 이런 말이에요. 다섯 번째 예문 볼게요. 我没有男朋友了. 나는 남자친구가 없어. 일반적으로 나는 남자친구가 없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我没有男朋友. 근본적으로 내가 남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문장 맨 뒤에 러를 더하게 되면은 이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예문 볼게요. 我不吃了. 만약에 문장에 러가 없었다면은 나는 안 먹어 라는 표현이 되겠지만 문장 맨 뒤에 어기조사 러이를 더하면서 조금 전에는 먹으려고 했는데 나 안 먹을래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는 자연 변화 다음에 어기조사 러이를 사용할 때 이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문 볼게요. 快走,下雨了. 이때는 빨리 가자. 조금 전에 비 안 왔는데 비가 오네 하고 상황이 바뀐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风停了. 바람이 멈췄네. 雪住了. 눈도 멈췄네. 조금 전만 해도 바람 불고 눈이 내렸는데 지금은 멈췄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제가요 문장을 책에서 봤는데 어떤 문장은 시알러 위 점점점점 이런 게 나왔어요. 러가 중간에도 쓰이잖아요. 이 부분이랑 다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운다? 어기조사. 어기조사는 반드시 문장 맨 뒤에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어기조사 러이가 문장 맨 뒤에서 어떤 역할, 어떤 의미를 더 더하고 있는지 배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 살펴봤죠. 동태조사랑 관련이 있어요. 동태조사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룰 거고 일단은 저희가 어기조사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기조사 러이의 과거의 의미와 변화를 통한 새로운 상황이 되었어. 이전 상황과 달라졌어. 지금은 5가지 종류를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러가 들어간 수거, 固定搭配
수거라는 거죠. 어떤 수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기조사 러이가 수거로 사용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곧 뭐뭐 할 거야 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네 종류가 다 곧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快要什么什么了,快什么什么了,要什么什么了,就要什么什么了. 다 곧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보게 되면은 이 네 종류가 뜻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뜻이 다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我快要走了,我快走了,我要走了,我就要走了. 네 종류가 다 곧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 네 종류가 뜻은 같지만 쓰임에 있어서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앞에서 소개했던 이 네 가지 종류에서 이 두 친구는 구체적인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두 친구는 구체적인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下个月姐姐就要结婚了,就要什么什么了. 다음 달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왔어요. 근데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달에 언니는 곧 결혼할 거야. 맞는 표현이에요. 下个月姐姐要结婚了,要什么什么了. 다음 달에 언니는 곧 결혼할 거야. 이 문장도 맞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快要什么什么了,快什么什么了. 이 두 종류는 구체적인 시간과 함께 사용되면은 틀린 문장이 돼요. 그러면 下个月 구체적인 시간이 없어지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맞는 문장이 돼요.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시간만 없으면 이렇게 써도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이해했죠? 이 네 종류는 뜻이 같지만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는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수거 볼게요. 정말 형용사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可漂亮了. 정말 예쁘구나. 可好了. 정말 좋아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别동사了. 동사 하지마 라는 뜻이에요. 别去了. 가지마. 别看了. 아휴 보지마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别去,别去了.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别去 하게 되면 조금 더 명령이 가까워요. 오지마, 가지마 이런 표현이 더 가깝지만 别去了 하면은 좀 더 부드럽게 들려요. 가지마,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부 동사 러 했을 때는 이 동사를 원래는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안 하려고 한다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문 볼게요. 不吃了. 원래는 먹으려고 했는데 나 안 먹을래 이런 말이에요. 不吃 하게 되면은 안 먹는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러를 쓰면서 원래 먹으려고 했는데 아유 안 먹을래 이런 말이에요. 不回国了. 아유 원래는 우리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안 갈래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안 돌아갈래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기조사 러이에 대한 모든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기조사 러이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어기조사 러이는 문장 맨 뒤에 사용되어서 과거 변화를 통한 새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관한 예문 보면서 설명할게요. 我买书了. 어기조사 러이가 문장 맨 뒤에 사용되어서 나는 책을 샀었다 라고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통한 새로운 상황이 되었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형용사가 있는 문장에서 맨 뒤에 사용되어서 天冷了. 날이 추워졌어. 어제는 안 추웠는데 지금은 추워졌어.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는 수량 다음에 어기조사 러이를 사용해서 已经10点半了. 이미 10시 반이야.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명사 다음에 어기조사 러이를 사용하는데 你已经大学生了. 너 이미 대학생이야. 중학생 아니야. 고등학생 아니야. 이런 의미죠. 네 번째 동사 다음에 어기조사 러이를 사용해서 이전과 다른 상황이 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我没有男朋友了.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어.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었다는 뜻이죠. 자, 5번째 자연 변화 다음에 어기조사 러이를 사용합니다. 快走,下雨了. 빨리 가자. 비가 오기 시작하네.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어기조사 러이가 사용되는 수거를 살펴볼게요. 어기조사 러이가 사용된 수거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볼게요. 곧 뭐뭐 할 거야. 네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장 속에 사용될 때 뜻이 다 똑같아요. 구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이 두 친구들은 구체적인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두 친구는 구체적인 시간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예문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거 볼게요. 그어 형용사 러 정말 형용사하다 라는 뜻이죠. 그漂亮了 정말 예쁘다. 비의 동사 러 동사 하지마 라는 뜻인데 부드럽게 말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비의 취 가지마 라는 비의 취 가지마 명령에 가까운 뜻이에요. 비의 취러 하게 되면은 좀 부드럽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마. 마지막 세 번째 부 동사 러 원래 동사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동사 안 할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 칠러 원래는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먹을래 라고 앞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변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기조사 러 이 개념 정리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웠죠? 러 용법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도 끝까지 힘내고 다 같이 정복해요. 이어서 동태조사 러 1 다 같이 배워볼게요. 여러분 힘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